안녕하십니까. RGM 컨설팅의 강태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상권 분석 및 입지 선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물론 그 지난 시간에는 상품 개발, 그 다음에 외식 산업에 대한 기본 지식 이런 걸 배웠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식도 배웠고, 그 다음에 상품도 개발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장사할 수 있는 입지도 선정해 놓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이 사람이 필요하겠죠. 물론 그 외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이 문제는 나 혼자만 장사를 하면은 괜찮은데, 이게 혼자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 호떡 굽는다든가 아니면 뭐 등산 올라가는데 뭐 군밤을 굽는다든가, 뭐 거기도 보니까 이제 완전 기업화돼 가지고 보조들이 계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물며 외식업은 혼자 하는 게 드물겠죠. 그래서 보통 두세 명, 많게는 몇십 명, 몇백 명씩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시대가 흐르면서 고객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 장사를 잘한다는 거는 고객을 만족시켜서 오신 손님 또 오게 하는 것 이상은 없습니다. 오신 손님들이 또 오시다 보면은 다른 손님을 모시고 오게 돼 있고, 그러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건 비단 외식업뿐만 아니라 미용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다른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고객 만족은 어떻게 할 때 고객이 만족을 하느냐, 이 부분을 잠깐 생각을 하면은, 고객 만족은 결국은 고객이 점포를 찾을 때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저 점포를 들어보니까 찾아갈 때 혹은 들어갔을 때 이렇게 보니까 한 10,000원짜리를 이렇게 시켜서 먹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10,000원 치고는, 아니면 5,000원 치고는 더 이상의 어떤 상품의 질이라든가 음식 모양이라든가 혹은 접시의 어떤 이런 어떤 좋은 것, 보면 뭐 나쁜 거는 막 플라스틱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주 본 차이나처럼 좋은 것도 있고, 더 나가서는 어떤 그 종업원이 센 것도 웃어가면서 오늘 참 그 사모님 너무 참 옷 매무씨가 너무 좋다고 이렇게 참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은, 그런 어떤 경험치, 기대치보다 경험치가 좋았을 때 만족을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나 혼자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 그래서 사람들하고 같이 사람을 부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지. 고객을 만족시켜주는 이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고는 쉽지가 않아요. 자신감은 어떻게 나오는가요? 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강한 어떤 이 신념이라고 그래야 되나? 의욕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전문 능력,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을 서빙하는 방법이라든가 고객한테, 아니면 고객을 웃겨주는 방법이라든가 칭찬 방법, 아니면 요리를 만드는 방법, 교육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자신감을 가지고 결국은 고객들을 접했을 때 고객들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자신감은 결국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데, 이런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교육과 훈련으로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어떤 좋은 사람을 채용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런 어떤 창업자들은 누구나 좋은 인재, 좋은 사람들을 원하는데, 이게 이제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좋은 인재, 좋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적지만은 그나마 없어서 문제란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외국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이제 그렇게 하는 편인데,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이런 어떤 업계 전반적인 어떤 우리 창업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업계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인재상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점포에서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이라고 해야 되나? 방향성과도 맞고, 그 다음에 능력을 겸비한 자다. 그게 좋은 인재가 된다는 얘기죠. 이 좋은 능력, 아까 말씀드린 조리하는 능력이나 서빙하는 능력, 어떤 캐시아 보는 능력, 이런 건 있는데, 이 가치관이 점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인간성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성이 기본적으로 되고 어떤 능력이 되면 좋은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점포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아니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회사에 사장한테 충성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능력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참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꿈꾸는 거지. 그런 능력이 있고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 왜 여기에 붙어 있겠어요. 다 더 좋은 데 가고 아니면 이따가도 도망가겠지. 이제 문제는 이렇게 참 이 잘못 꿈꾸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경영하려고 하는 사람들,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런 어떤 충성심과 능력, 가치관과 어떤 그런 능력, 이런 부분들이 한쪽에 치우치면 좋은 인재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업계 현실을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외식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보면은 사람이 어떤 쓸 수 있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좋은 인재는커녕 이렇게 없는데, 외식업계에 왜 사람이 없는가? 주변에 다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인데 왜 외식업계에 없는가? 지금 전국에 외식업을 하고자 하는, 외식업 관련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약 한 6만 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좋은 학생들도 내가 내놓으려고 하는 점포에는 오지 않는 게 이제 문제라는 얘기. 좋은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다국적 브랜드, 외국 브랜드에만 가려고 하지, 졸업하고도 이제 우리 같이 조그마한 점포들 혹은 뭐 조금 점포가 커도 마찬가지지만 안아준다는 얘기죠. 하물며 외식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그런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가만히 어떤 외식업계를 살펴보니까 아직도 3D 업종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 어렵고 지저분하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외식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은 낮다. 뭐 이제 과거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뭐 산업공사기니 뭐 이런 거, 뭐 과거의 얘기를 올라가지 않더라도 일단은 외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어떤 강한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꼭 결혼할 때 되면은 뭐 업종을 변경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뭐 좋은 데로 점프해서 잠깐 호텔에 종사한다든가 이렇게 할 정도니까 이게 참 외식업계가 이제 발전이 좀 더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부분은 이제 외식업 종사자 기존 또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이거를 의식을 제대로 가져야 될 부분이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외식업을 정말로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의식을 갖지 않으면은 이거 안 하는 게 아예 돕는 일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지금 연간 어떤 정착률을 잠깐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은, 일본에는 외식업에 취업을 하면은 연간 정착률이 약 86%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업종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나라는 한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20%? 한 40%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10명이 취업을 하면은 일본에는 1년 내내 18점, 그러니까 8.6명이 그냥 종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4명만 종사하고 6명은 빠져나간다 얘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까 얘기한 가치관의 공유, 그다음에 어떤 이 충성심을 길러주고 소속감 길러주고, 그다음에 능력도 어떻게 훈련을 시키겠냐니, 빠져나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결과가 지금 외식업이 점점 더 이렇게 수준이 좋아져 가지고 타 업종에서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면 배운 사람도, 아까 말씀드린 학생들은 당연히 외식업에 종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 당연히 어떤 이 생산성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좋은 환경을 못 만들어주고 좋은 급여를 못 주고, 그죠? 그러니까 더 이렇게 오려고 안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 외국 노동자들을 이게 쓰게 되는 뭐 이런 현상이 빚어지게 되는 거죠. 소비자는 당연히 이 생산성이 높아지고 기술이 올라가니까 점포도 돈을 벌지만은 소비자들한테 좋은 외식 문화를 선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된 거는 우리 외식업 종사자들의 수준이, 의식이 아직은 거기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좀 어떤 사람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점포 측면에서 왜 그럼 우리나라는 이렇게 연간 정착률이 이렇게 적을까, 이런 부분은 결국 점포 측면에서 좋은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충분한 어떤 준비와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냥 어떤 의식 자체가 내가 돈 있으니까 뭐 그냥 돈 벌려면 와서 일하면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좋은 인재를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두 번째는 그런 어떤 이 교육 훈련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못 해가지고 좋은 인재인지 아닌지는 몰라지만 일단은 채용을 해놨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잘 일해줘야 되는데 일을 부려먹으려면 제대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방이 어디고 화장실이 어디고 상품 이름은 뭐고 맛은 어떻고 이 먹여봐야 되잖아요. 그래 손님들한테 자신감을 가지고 상품 맛이 이렇습니다. 그냥 뭐가 제일 좋습니까? 물으면 다 맛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니. 그래서 이거는 맛있고 이거는 맛이 특징이 이렇고 이렇게 얘기해 줄 정도로 되려면은 우리가 교육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어떤 존재를 인정을 해주고 비전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 뽑아는 놨는데 자기 존재에 대해서 어떤 인정을 안 해주고 그렇게 쉽게 뽑았으니까 너는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물론 마음은 안 그렇겠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이렇기 때문에 정착률이 낮다는 얘기예요. 또 그런 업소일수록 매일 그 점포에 방문하면은 매일 사람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대. 사람이 없어서 장사를 못하겠다. 다른 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장사를 잘하는데 왜 여기만 오면 사람이 없어서 장사를 못하냐. 물론 업계 전반적으로 상황이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이런 좋은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준비와 노력,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불러오면은 인정을 해주고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정착률이 이제 좋아지는데 지금 보면은 종사자들도 예전에 우리 뭐 10인 1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10명 있으면은 한 가지 색을 갖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다니. 20년 전, 30년 전 들어가면 우리가 먹는 거 하면 배만 채우면 됐지 무슨 뭐 냄새가 좋고 보기가 좋고 그죠? 그릇을 어떻게 그런 거 없었잖아. 20, 30년 전에는. 근데 지금 보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뭐 냄새가 어떻네, 무슨 뭐 위생이 어떻네, 뭐 이게 무슨 뭐 여기 이물질이 들어갔네, 뭐 주인 나와라 이렇게. 심지어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식자재도 우리가 다 이렇게 크레임을 걸고 그러잖아요. 불편 이런 어떤 이런 상황을 다 걸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렇게 소비자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가치관도 다양해지고 뿐만 아니라 외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특히 젊은이로 갈수록 다 제각각이라는 생각도 제각각, 추구하는 것도 제각각. 이게 10인 10색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예전에 우리는 이렇게 일했는데 다 어떤 그냥 굶주린 배를 이렇게 채워가면서 우리는 그냥 배만 배불리 먹여주고 등 따스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종사자들을 채용하고 또 종사자들을 그렇게 어떤 생각을 해주고 대우해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대는 변했는데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또 하고 있는 사람이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자 그러면은 이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먼저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자기 점포의 위치를 좀 정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점포는 예를 들어서 얼마짜리 어떤 이런 뭐 파트 아르바이트도 좋고 아니면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어떠한 급여를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가? 이거를 어느 정도 정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니. 자기 점포는 요만한데 수준이 이런데 물론 뭐 좋은 사람 쓰고 싶겠죠. 근데 보니까 뭐 아주 그냥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 아주 전문가 이렇게 돼가지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어떤 입지 선정에서도 마찬가지. 엉뚱한데 헛발질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이렇게 제대로 실력을 갖춰놨는데 좋은 인재가 안 들어온다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제 자기 발전이 없겠죠. 그런 부분이 첫 번째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작은 규모의 점포일수록 이 경영자의 어떤 철학과 비전이 분명해야 된다. 이거는 큰 기업만 나라님만 우리 철학이 있고 비전이 이게 아니에요. 비록 작은 점포지만은 내 이 점포를 왜 운영을 하는가? 단순한 밥 먹기 살기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은 이거를 해서
내가 조금 더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 이렇게 맛을,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야 그나마 이 코드가 맞는다고 그래야 되나, 그 매력을 느껴서 그런 사람이 따라 붙지. 물론 뭐 언니 동생 뭐 사촌 언니 이런 거 빼놓고 이 순수한 종사자들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이 면접 및 오리엔테이션은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대로 우리가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아야 되는데, 이거 준비는 안 해놓고 그냥 뭐 내가 돈 주니까 사람들 와서 일하면 되지, 이런 생각. 또 면접을 보는 데 있어서 보통 파트 아르바이트고 심지어는 정직원을 뽑는데도 그냥 장사하는데 전화 받아가면서 손님 접대해가면서 면접 보는 데가 많아요. 대다수가 사실 그래. 뭐 그 자체가 이제 우리 외식업계 현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 사람이 요구사항이 뭐고, 이 사람의 수준은 어느 정도고, 인간성은 어떻고, 이 면접을 볼 수가 없잖아. 그 짧은 시간에. 그래 놓고 이걸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채용을 결정을 했으면은 우리 점포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장 이름은 뭐고, 점포 이름은 뭐고, 전화번호가 뭐고, 상품은 어떻고,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일을 해봐, 뭐 이렇게 되다 보면은 뭐 제대로 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대로 우리가 이 면접 및 오리엔테이션을 제대로 이렇게 해서 고객들한테, 그 내부 고객인 우리 종사자들한테 최소한의 우리 점포의 방향성을 알려줘서 같은 방향을 가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고, 네 번째는 주요 멤버는 이 창업 계획 시부터 이렇게 뽑아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업을 계획할 때부터. 보통 뭐 2, 3개월, 3, 4개월 전서부터, 물론 뭐 1년 전서부터 보면 좋지만 그러면 너무 돈이 들어가니까 최소 3, 4개월 전, 기업화 되면은 뭐 그거는 뭐 5, 6개월 전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야, 그렇다고 이제 뭐 10명 필요하다면 10명을 다 뽑아올 필요가 없고 한두 명, 주방 책임자, 홀 책임자, 그렇게 해야 이게 손발을 맞출 거 아니에요. 팀워크를 맞출 거 아니에요. 그죠? 가지나 고집도 세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데 이거를 뽑아놓고서 이게 손발이 안 맞으면 다 꽝이잖아. 뽑아놨더니 서로 잘났다고 이렇게 투각해가지고 다 도망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어렵게 뽑은 인재를 가지고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확실한 어떤 권한과 좀 이렇게 책임을 좀 줘야 되는데, 즉 역할을 안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은 직원에 대한 어떤 자기 학원이 있는 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직원들이 그렇게 확실한 어떤 책임과 권한을 자기에 부여받았을 때, 그랬을 때 어떤 소속감이 생기고 자기 존재감이 바로 선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잘못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거를 잘못했냐,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제대로 된 종사자들이 좋아하는 거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너 이거 잘못해서 저거 잘못해서 이랬으면은 자기는 가르쳐주지도 않고 말이야,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그렇게 나가버리면은 다 손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뽑은 인재는 제대로 어떤 소속감을 안겨줄 수 있도록 역할을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교육 훈련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은 내가 왜 이 점포에서 일을 하고 외식업계에서 일을 해야 되는가, 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은 방법론을 알려주는 거예요. 조리하는 방법, 서빙하는 방법, 인사하는 방법, 그죠? 그런 것들을 방법을 알려주는 게 훈련이고, 근데 훈련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조리를 이렇게 잘 만들어야 되나, 맛있게 만들어야 되나, 정성껏 만들어야 되고, 인사를 할 때도 마음이 우러나오는 인사를 해야 되나, 이거를 하려면은 왜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 왜 외식업에서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속하고 반복해야 되겠다. 지속하고 반복. 모든 것은 지속성 속에서 이 가치도 발휘되는 거고 이 전문성도 발휘가 되는 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속하고 반복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이제 그 아침에 오픈하기 전에 약 한 10분 정도 티타임을 가지고 조회 시간을 가져서 그때 지난주 있었던 혹은 어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뭐 고객들이 불평불만은 이렇더라, 칭찬은 이렇더라,
이런 것들을 정보로 공유하고, 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식재 원가가 얼마나 나왔더라, 아니면은 뭐 매출은 이렇더라, 이렇게 해서 이 어떤 점포의 경영 정보라고 그래야 되나, 민감한 그런 정보까지 알려주면은 파트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야, 내가 이거 대충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내 노력에 의해서 매출도 이렇게 올라가고 이익을 창출하는 데서도 원가가 얼마큼 나왔으니까 내가 좀 잘해야 되겠구나. 이 업주는 보니까 점포도 조그맣고 그런데 돈도 그렇게 많이 벌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나한테까지 이런 어떤 수치를 다 공개하니까 여기 더 욕심을 내가지고 단순한 일할 게 아니라 외식업에 대한 공부하고 외식업에 대한 경영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이 어떤 정보를 공유해 주게 하고, 어떤 지식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경영 마인드를 심어주고, 그렇게 되면은 직원들 거기 자체가 소속감이 생기고 더 충성심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서 오십시오 인사를 하는 그런 부분하고 아무 생각 없이 경영 지식이나 경영 정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마음이 우러나오는 그러한 어떤 인사 자체는 결국은 고객들을 신금을 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어떤 교육 훈련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지속적인 교육 훈련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조회 시간을 가져서 서로 등도 두드러지고 매출을 얘기도 하고 어제 일어났던 어떤 잘못된 상황, 칭찬할 사항도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최고의 교육은 의욕을 북돋워주는 것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얘기를 하기를,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능력을 한 20-30%밖에 발휘를 안 한대요. 근데 이제 동기부여를 줬을 때 칭찬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인센티브를 좀 더 주거나 뭐 이러면은 80-90%까지 발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동기부여, 또 하나의 어떤 큰 차원에서는 교육인데, 그래서 칭찬을 해주거나 뭐 이러한 것들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딩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하는 축구팀은 개인기도 좋고, 그다음에 뭐 체력도 좋고, 팀워크가 좋잖아요. 그래서 보통 잘하면 이게 피파 랭킹 이렇게 굉장히 잘하는 순위로 되는데, 이것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 뭐냐? 각 개개인 혹은 전체의 의욕이나 사기가 좋아야 잘 된다는 얘기. 우리나라가 꼭 이 일본에 비해서는 한참 순위가 떨어지는데, 일본이 보통 한 20-30위 들으면 우리는 한 40-50위 이렇게 정도 한 굉장히 떨어지는데, 일본하고만 붙으면 우리가 좀 이기잖아요. 결국 실력은 전 세계적인 어떤 랭킹에서는 떨어지는데 일본하고 붙으면 그게 바로 이제 사기 의욕이 높아지기 때문인데, 히딩크가 이걸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4강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도 최근에 그런 어떤 4강까지 가고, 그래서 어떤 이 교육 훈련 부분, 좋은 인재를 채용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인재를 교육 훈련시켜서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CEO의 최고 경영자의 솔선수범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을 시켜놓고 자기는 가서 낮잠 잔다든가 아니면 맨날 골프나 치료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열심히 일할 맛이 나겠어요, 그죠? 경영자 스스로가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항상 같이 공부하고 고객을 만족시켜주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좋은 인재 채용하는 부분을 지금까지 한 9가지를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오픈 시 필요 인원의 1.3배를 뽑아야 된다. 오픈할 때는 손발도 안 맞고 이러니까 또 어려우면 도망가고 그러니까 1.3배를 뽑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인재를 우리가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 활용하셔가지고 정말 번창하시고 돈 많이 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